음. 이 작가는 포인트라 그러고 그거를 또 아니 해석하는 사람은 자꾸 몽둥이를 감성이라 그래요. 포인트로 말하길래 자꾸 몽둥이라고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요일 오후 9시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레지 브릭스 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거명해 드릴까요? 옹팡님 와 계시고 방구남님, 호호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토부기님, 아마야님, 그다음에 다솜님도 부케를 보내주신 것 같고 험상구전 도시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브루스님 짧게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7회 게스트 64회 게스트로 다시 만난 레지피스라고 합니다. 뭐 예. 레고 아티스트는 다 아실 거고 제가 특히 이 숫자들 7과 64 비교했을 땐 재미있는 점 발견한 게 뭐냐면 뭔가 64가 나눠 보면 8의 제곱 즉 7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기존 7 에서 한 발 나아가서 거듭 나아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64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를 또 이 콩공답게 전공이 인제 레이프릭스 님이 콩공이시니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해 주시네. 네. 재밌더라고요. 7 플러스 1의 제곱인 것도 재밌었어요 뭔가. 자,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세요. 대전 갔다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대전 갔다 왔습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인제 제가 어쩌지 NFT를 하다 만난 만주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만주 작가님을 통해서 무슨 고양이가 주제인 NFT 전시회의 주최인 걸 알게 됐고 저는 인제 그래서 전 하던 대로 작품을 제출했어요. 이제 진짜 음.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이제 경쟁률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한 15 20 작품 정도 걸려 있는데 제 거가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와우. 제가 지금 정확한 음모는 좀 모르겠지만 50 최소 50을 보고 있고요. 그 예예예. 안에 제가 뽑혔으니까 이제 제가 적어도 뭐 2.5 그쵸. 대 1, 3.1은 되네. 그죠? 그래서 그걸 듣고 제 작품이 걸린다는 소리까지 듣고 다 팽개치고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서 뭐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직접 가서 생긴 일단 일들이. 대전을 가서 예. 제일 먼저 한 건 성심당을 본점 들어서 쓸어 왔습니다 빵을. 뭐 빵을 빵 그거 쓸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로 이동을 해서 네. 뭐 이제 제 같이 출근한 작가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제 음. 작품 걸린 거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새로운 분들 네트워킹 많이 했어요 이번에. 또 음. 인제 저랑 같이 있던 분 중에 스튜 님도 같이 저랑 있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저는 또 이제 사실 NFT를 좀 멈췄거든요. 이제 학업 때문에 잠깐 멈춘 상태고 지금도 약간 사실 복귀라고는 애매한데 제가 방학 후에 본격 복귀를 할 생각이라서 지금 그 예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아. 대전 전시회를 갔다 온 것이에요. 예. 자, 새로 사자수지님 오셨고 요미고리 문자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레고 아티스트 그다음에 NFT 작가 레지프릭스 님하고 같이 하고 계신데 오늘 대전에 갔다 오셨답니다. 네. 근데 요새 네. NFT가 쪼끔 시들해졌나요? 저는 뭐 그쪽 분야를 어 자세히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네 아직도 많이 활성화중입니까? 어렵겠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진입은 살짝 좀 말리고 싶어요. 예예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때가 신진 작가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나마 음. 저는 이제 한 게 있으니까 쪼끔 인제 한 것도 있고 약간 좀 인제 뭐 본격화라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본격화면 본격화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이 활동 넓힐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만약에 노베이스 신인이면 지금은 살짝 진입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제가 그 시장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NFT가 한동안 이렇게 이슈거리가 많이 돼 가지고 뉴스에도 네네. 나올 때 있는데 요즘은 쪼금 시들해졌다는 게 이제 네. 뉴스에서 그만큼 많이 사라졌다는 건데 외국의 경우에도 실제 내가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것처럼 쪼끔 시들해졌는지 아니면 외국에는 아직도 그렇게 쪼끔 좀 화랑세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해 주세요. 외국은 정말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커뮤니티가 정말 뭐 튼튼한 몇 개의 극소수는 아직도 뭐 건재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뭐 매우 어려서 제일 결정적인 게 FTX 파산 사태인데 음. 아무튼 FTX 때문에 거의 지금 인제 뭐 거의 지금 NFT계의 IMF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그 뉴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IMF가 올 정도로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좀 그러니까 쪼끔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인제 네.新진 작가들의 경우는 너무 힘들 거고 예예. 또 뭐 커뮤니티 중에 좀 약간 중간급도 많이 힘들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전에 대형으로 구축한 게 아닌 이상 뭐 음. 거의 커뮤니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음. 한편으로는 이제 신진 작가 말고 어느 정도 좀 민팅도 해 보고 하는 사람 입장이면 네네. 지금이 넓힐 기회인 거죠. 왜냐면 솔직히 이제 한창 할 때는 그거 있었어요. 약간 내가 이 사람 것도 사 줘야 되는 거 있었고 이 커뮤니티를 우주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러면 이 커뮤니티가 사 줘야 되는데 이걸 이걸 이용해서 커뮤니티가 또 돈과 비용이 부러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 내가 홀더가 되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인제 이 작품이 기본이 막 예 뭐 기본이 20-30 이고 막 100 단위 억 단위로 가니까 이 커뮤니티 하나 홀더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의무적으로 좀 홀더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만이 없거든요, 다 얼어붙은 상태니까. 예. 그 아 말은 지금이 그렇습니까? 인제 좀 그래도 활동을 넓혀 나갈 그 밑밥을 깔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인제 기회일 수도 있겠다. 네. 예. 자 그게 잠깐만요. 네. 세라피노 K님 오셨고요. 유월 K님, 나는 나님, 신공원이 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레지프릭스 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갈까요? 네. 지금 뒤에 있는 작품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게 언제 때 작품이세요? 아 요건 사실 꽤 최근 거예요. 음음. 인제 얘는 인제 뭐 AI야 이제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배경을 만들 때 예전에는 뭐 언스플래시, 픽사베이더 찾았지만 이젠 찾지 않고 AI로 제너레이팅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만든 건데 음음. 이거 만든 지는 글쎄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이제 이 캐릭터가 파이어스톰이라는 캐릭터인데 인제 제목이랑 대표적인 게 파이어스톰을 딱 집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이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이 예. 이 뒷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미드저니에서 하는지 예 아니면 다른 맞습니다. 곳에서 부모님 하는지요? 추천해 주셔서 덕분에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미드저니에서 네 아 매니저님 맞습니다. 다른 이렇게 AI 그림 그리는 것들도 좀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지금 학업이 좀 약간 밀려 가지고 제가 아직 새로운 걸 탐사를 못 했죠.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음. 제가 많이 해 보려고 해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그래 좀 그런 부분들도 쪼끔 다른 요새 하도 인공지능의 변화가 네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많아요. 것도 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지금 한국 강사신문에 이용호가 말하는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일부러 이런 픽사베이나 이런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미드저니로 그림을 네.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순수하게 그린 게 아니고 브릭스 님이 창작한 작품이면 이건 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으로 순수하게 그린 그림은 저작권 인정이 안 된답니다. 저작권 네. 협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전에 노란해 이미지로 주더라고요.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미지로. 그것도 있어요. 네. 왜냐면 픽사빈 언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가 마음만 바꿔서 내리고 뭐 셔터 소리 올리면 음. 저 인제 그 이미지 쓰면 걸리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게 없으니까 음. 제가 마음 편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인제 이제 앞으로는 AI를 다 활용할 예정이고 예예. 네. 저도 그 교육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픽사베이나 픽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쓰는 것보다도 그냥 내 기분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은 하지만 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긍지는 있지만은 이게 남이 가져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일단은 긍지만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것은 미드저니에서 그림 그리는 것은 사용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삼았습니다. 저는 재밌네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느 네. 정도 제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혹시 리드저니를 제가 그 학교 발표한 데 이미지 살짝 넣고 있어요, 리드저니 생성한 거로. 예.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고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인공지능에서 그린 그림은 지금 브릭스 작품은 브릭스 님의 고유 작품이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작품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냥 인공지능으로만 순수하게 그린 것은 저작권이 인정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포춘 쿠키님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브릭스 님하고 같이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이 파인애플 이 그림도 역시 유사한 그림인가요? 네, 어쨌 일단 이거는 인제 스펀지밥이 파인애플한테 살잖아요. 그 스펀지밥의 네네네. 실제 이미지를 이제 미디어에 줘 가지고 "좀 비슷하게 음. 만들어 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네. 인제 또 물론 솔직히 이제 스펀지밥의 그 디자인이 너무 제 머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저로서는 예. 사실 이것도 썩 막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음. 그래도 비교적으로는 약간 좀 이제 변형은 잘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이거는 거의 지금 몇 번을 돌린 끝에 나온 사진이고 2 이상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냥 그거 다 점점 포기하고 연습실로 간 인공지능 거예요. 미드저니의 달인이 돼 가시네 브릭스 님이. 이 사진은 이렇게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데 왜 우리 한국은 아니죠. 그죠? 외국의 네, 모교예요. 밴쿠버의 아. 모교. 음. 모교라 밴쿠버인지 하면은 모르겠네요. 여기가 초등학교인가요? 네, 초등학교예요. 음. 참 이게 제가 여기 보고 처음에 못 찾은 게 뭐냐면 저 때랑 다르게 페인트를 새로 해 가지고 색이 바뀌었거든요, 저 때랑 다르게. 그래서 사실 좀 못 찾았어요, 제가. 음. 그렇구나. 근데 나 이게 학교 그림보다도 이 30 킬로미터 이게 그런데 프랑스에 이게 캐나다에서도 학교 앞에는 30 킬로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서행하라는 건 많이 하죠. 근데 인제 꼭 30 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나는 이거 프랑스 이거 이 사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 브릭스님 운전을 안 해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인제 50, 60 을 다니는 국도에서 30 킬로 확 줄여 보라면은 이거 뭐 절반으로 줄이는데 거의 기어가라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물론 제가 인제 뭐 사회의 성숙도가 들었는지 몰라도 좀 많이 불편해요. 근데 유달칠이 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30 이란 글자가 눈에 띄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아, 이 표시해 항상 보이시면 저는 딱 제 모교에 딱 그게 그러니까 보이는데. 학교 모습인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런 사진인데 저한테 눈에 띄는 건 노란 글씨 30 글씨였으니까 그게 눈에 띄었어요. 아이고. 예. 네. 이 무슨 사진인데 이렇게 심하게 가렸대요? 아,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밴쿠버의 노량진이라 부를 수 있는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랜빌 오.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여기 진짜 정말 어어. 밴쿠버 최대 수산시장이 근데 이게 수산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또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밴쿠버에 꼭 가 보세요. 그랜빌 아일랜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명소 중의 명소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제가 저랑 제 대만계 절친이 있었는데 예. 얘랑 만나서 간 거예요. 어. 예, 그 지인도 친구는 덕분에 아직도 그럼 앞에 있는 밴쿠버에 것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친구는 아직도 밴쿠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놀라운 건 제가 그 친구 이제 이번에 못 가지만 친구들이 놀러 온 적이 많아요. 이제 예전에 살 때는. 그 예예. 집 그대로 살고 있대요. 그 집 그대로. 그러니까 그 얘는 친구도 살면서 이사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대학교를 갔을 건데 그러면은 그냥 그 근처에 대학교를 다닌다는 건가? 아, 사실 밴쿠버가요 전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이 있는 도시인데 어. 이 친구가 거기를 간 거예요. 와우. 그렇구나. 밴쿠버 완전 캐나다 영재네, 대에서 영재. 2, 3 위가 토론토 대가 정말 넘사벽이고 이 예. 선에서 다투는 게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립대학이랑 버틀러 대학이에요. 예. 그중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립대학이 서부에 있으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역시 외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을 때 아시아 친구들이 대체로 머리가 좋은 편인가요? 확 확답 못 그러니까 이게 참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꼭 그것도 그렇지는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 예. 또 있죠. 이민자들도 성적에 좀 민감해요. 특히 이제 이민자들은. 제가 이런 이제 이건 이제 캐나다 말고 이제 스웨덴 사는 사람인데 스웨덴 살지만 이 사람은 인제 어디지? 콩고에서 난민으로 갔는데 얘 이제 어.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협박을 받냐면 여자인데 "네 성적표에 B라도 있으면 나 명예살인 해 버릴 거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어. 이민자들이 심해요. 약간 이민자 출신들이. 그게 인제 본인이 어쨌든 이민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자식이라는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세대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덜하게 하려고 해 주는 부모의 네. 마음이 그렇게 함축돼야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죠? 그죠? 뭐 그러겠죠. 설마 진짜 주의를 하겠어요, B 하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셔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한국에서 넘어가서 뉴욕이라든지 LA 사는 그런 많은 또 이민자들이 교육시킬 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저는 이게 들은 바 있습니다. 아시안이 극적인 거 아시죠? 이걸 압박을 이겨내고
잘 사는 아시아인이 뭐예요? 아빠 임신 다 포기하고 바다로 나라로 내려온 아시아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 아시아인이 제일 끝과 끝이 아시아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요 네. 뒤에 그림은 뭐 어떤 그림일까요? 민누찌 님하고 같이 아 사이좋게 서 있는데? 이게 이때가 메타버스 브릭 파티 2 때입니다. 야. 루틴이 공동 진행을 했고요. 예. 외국에서는 몽땅 대로전 데려와서 음. 진행을 한 메타버스 브릭 파티 2 때예요, 이때가. 우리 또 브릭스 님하고 민누찌 님이 케미가 참 좋으신데 요즘도 네. 그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나요? 아니 뭐 사실 이제 루찌님이랑 저랑은 약간 시간대가 달라서 사실 예. 이렇게 잡기가 이제 쉽지 않아졌고요. 어이. 네. 아니 진짜 루찌님은 기본적으로 너무 밤늦게 하시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안 되는. 그거는 인제 민누찌 님이 좋으면은 브릭스 님이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적응을 해야지. 어떡할 수 할 수 없어. 자, 그 아무튼 밤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아 진짜 자, 저는 브릭스 낮비행기를 님이 좋아한단 우리 말이에요. 칭찬 한번 합시다. 브릭스 님이 생각하는 민누찌 님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네 뭔가 깔끔해요. 모든 가 일 처리랑 말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러지에서 없는 사이 에휴. 박문화 님이 비행기도 밤에 탑니다. 약간 이루어질 수 루틴이 없는 약간 사이. 좀 츤데레 기질인 것 같아요. 앞에서 정말 사람을 좀 자본심 갈고 놓고 뒤에서 잘 찍어 누려요 또. 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남사친 여사친으로서 사실은 민누찌 님이 오히려 그러니까 브릭스 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민누찌 님이 브릭스 님을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챙겨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또 여기 들어와 계시는 다솜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브릭스 님을 챙기시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예. 지금 5 명인 것 같아요. 루찌님, 키운사님, 다솜님, 달걀마녀님 그리고 누구지 그리고 피님 이렇게. 님 아이 왜 호모기를 피님은 빼요? 나도 브릭스 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호모님은 이미 초월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초월했어요. 나영 아이고 초월했고 그 초월한 게 나영이 호모님은 초월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패션쇼 같은데 이게 무슨 아 장면이에요? 이게 피님이 티켓을 줘서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생전 모르는 DDP의 이제 그 패션쇼 한다고 이제 티켓을 받았어요 피님을 통해서. 음음. 갔는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음. 지금 이게 지금 사진이 못 담았는데 영상을 지금 안 찍어서 문제지 영상을 안 찍은 게 후회될 정도로 이게 너무 정말 신세계였어요. 이게 아. 와 아. 정말 근데 한 잠깐만. 이렇게 패션쇼에서 네. 일반인들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또 사실 이제 궁금해서. 미러리스나 이런 카메라 반영이 안 되지만 음. 핸드폰을 찍는 건 안 말려요. 아 그렇구나. 핸드폰은 안 말립니다 딱히. 어쨌든 패션쇼에는 처음 가 보신 건데 느낌이 남달랐다 그거네. 그죠? 어떤 점이 이게 좀 특이했어요? 눈앞에서 영화가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요? 눈앞에서 영화 한 편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어. 아니 스크린이 아니라 이게 실물로 그냥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브리스 님도 모델 활동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워킹 배우고 이래.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모델하기엔요 약간 모델기가 제가 들은 게 왔는데 이제 기강이 약간 좀 예 좀 많이 군기를 잡으러 한다길래 뭐 모델할 마음은 없어요 딱히. 제가 또 막 사실 제 키만 크지 멀대예요. 그래서 좀 약간 몸쓰라는 건 이거는 정말 이 못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포텐이라는 것은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요, 저요." 하고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 사자수지 님이 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한다. 사자수지 님도 좋아한다고 해 주세요 빨리.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도 제자리에 근데 이건 좀 사실은 관종도 좀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관종 있어야 되고 아무튼 좀 브리스 님은 네 좀 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엎드려 절 받으니 좋구나 선생님. 그래요. 저는 아 좀 네. 엎드려 봤든 누워서 봤든 어떤 것이든지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웨어포구나 이때도. 요때도 이제 보시면요. 지금 브릭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내국의 사람들이고요. 음음.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이 포토그래퍼고 음. 그 이제 예
깜짝아. 깜짝아. 이거 누구시지? 교수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그리고 이제 루틴이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창작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한 명밖에 못 오시긴 좀 꾸꾸님이라고 이제 또 다른 브릭복장 세 가지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브릭복 마지막은 커스터마이저거든요. 음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브릭복장은 저랑 유진이 빼고 나머지 사람은 다 외국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만큼 데리고 온 거예요. 오오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뭐 브릭계에서는 또 이렇게 뭐라 하나 대스타 또 브릭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 제가 대스타는 원로 느낌이에요. 그 브릭 쪽이 그래요? 저거예요 거의. 점점부터 어려요. 진짜 원로입니다. 야 이 뭐 대학생이 벌써 원로 소리를 하면은 참네. 그러니까 이 형이 얼마나 나이가 점점 더 어리다니깐요. 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브릭계는 안 갈래. 예 뭐 갈 자신도 없지만은. 음. 네. 자 이 사진이 이 뭐 자세히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게 시상식이에요. 어. 저희 토이픽 커뮤니티라고 이게 있는 게 전 세계에 저 같은 인스타 활동하는 포토그래피들을 다 모아서 이 시상식을 매주마다 여는데, 제가 시스템 바뀌고 한국인 최초로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 등과 10 등을 보여줘야 4 등이라는 성적으로 입상을 했고, 시스템 와우. 바뀌는 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 정말 빡세졌는데 이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음. 어떻게 뚫고 들어왔네요. 저도 지금 약간 바람서 어안에 벙벙했고, 근데 시상식을 제가 수업 시간을 겹치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나 시상식 갔다 오니까 좀 빠져도 되냐."고 해서 다 인정계 받고 그날 오. 학교 안 가고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 참 나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이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작품 때문에 수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한 1 주일에 한 2,000개 정도의 사진이 있어요. 네네. 그중에 1 주일 40 개만 추려져요. 이제 음. 둘째 측에 40 개를 추리고 거기서 전체 투표를 돌려서 1 등과 10 등을 줄 세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2,000개 중에 40개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투표를 1 등부터 10 등까지 쭉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4 등을 그 주에서 제가 4 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 하나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네. 부분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인제 약간 그 다크 나이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많은 스티커를 참조했고, 그래서 음. 그 다크 나이트만의 이제 배트맨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정말 고뇌하는 딥다크한 걸 제대로 녹여내서 생각해요. 특히 레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그게 레고가요 다른 장르과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돼요. 레고는 왜냐면 진지한 감성을 못 내요. 어떻게든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진짜로. 있겠다. 음. 근데 진짜 대신 그게 또 어떤 장점이 되는 게, 레고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면 유리해지는 거죠. 단순히 이게 판이 바뀌는 음. 거예요. 아 이 그렇게 사진 또 딱 그 말을 역할을 했던 듣고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은 그 고뇌하는 배트맨이 네, 얼떨 완전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느끼기도 레고 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 이게 한번 잘 내면 이미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오 오. 그래서 4 등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릭스님의 작품 속에서는 항상 이 딱딱한 어떤 플라스틱 같은 어떤 캐릭터를 그 네. 캐릭터에다가 감정이입을 시켜 가지고 그 감정을 네네. 그 독자들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전 어떠신지?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인제 일반 장난감들은 진짜 사람처럼 포징이 되는데, 레고는 포징이 지금 팔 같은 거 좀 떼어내서 붙이지 않으면 앞뒤로가 안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제한이 많아요 레고가. 그래서 되게 불리한 소재인데, 그러게요. 그래도 저희가 타파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 사진을 보면 배경이 막 브릭 감성이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 레고를 집어넣는 거죠. 제 교육의 방식이 또 그거예요. 이 작가로서의 그런 고뇌가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냥 제가 말로만 레고 아티스트 이렇게 불러드렸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작품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쉽게 죄송하고요. 만든 거 존경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작가님. 저도 쉽게 만든 거 진심으로. 아니에요. 이 작가는 괜히 이렇게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더더구나 수상을 하고 요번에도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네네. 게 그런 고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고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예.
참 이 호사다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물들어오는 때가 있지만 카메라가 지금 망가졌어요. 아이고 매 그래서 내 어떡해. 이제 어쨌거나 내일 서비스 가서 AS를 맡길 거고 음. AS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차에 좋은 카메라 갈아타기 위해서 음. 예 카메라 AS 되면 되는 대로 카메라 좀 팔면 되고 아니면 렌즈만 팔아서 본체 버리고 새 좋은 거에 보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어쨌든 뭐 네 또 더 저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가 또 그렇게 네. 다운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이 다솜님하고 하는 이 부분은 언제 때 사진이에요? 이게 아마 작년 광복절일 거예요. 맞나? 음. 이 광복절인데 그때 태극기 인증샷 이벤트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쫙 보니까 다 되게 똑같이 하길래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좀 태극기 쳤다가' 이게 정확히 뭐냐면 기억해요. 누구지? 박씨인데 하여튼 박씨의 어떤 대단하신 분이 음. 만든 한국 최초의 태극기 도안이 이거였어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디자인 다르고 그 위에 짝대기 순서도 바뀌었죠. 그게 이제 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씨인데 그분이 만든 거를 도안을 그대로 갖고 심지어 그런 거 있으면 뒷배경도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좋겠다. 나도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한국 최초의 박씨인데 누구 이게 아시냐면 그 박 박 박 외국에 박씨 일 그거 모르겠어. 일본하고 했든지 미국하고 했든지 처음에 이렇게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 네네. 수교 회담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가지고 간 고런 것으로 나도 네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너무 첨가한 게 뭐냐면 뒷배경이 흰색 약간 누리끼리잖아요. 음. 세월이 지나서 변색됐음까지 표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어유 이게 그러시네. 자세히 나도 보면 이제 질감 처리돼 있어서 약간 진짜 구겨진 질감도 넣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넣고 다솜님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이거 사진 찍어요." 그래서 다 같이 찍고 했는데 음. 당첨됐어요 제가. 근데 어. 다솜님도 그래서 당첨이 안 어쨌든 됐어요. 지금 저만 됐어요. 태극기에 건곤감리는 지금 좌우가 바뀐 거죠? 이 앞뒤가 바뀐 거죠 지금? 예. 뭐 짝대기가 건강검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 건곤감리가. 짝대기 순서가 지금 순 기준이 저 뭐든지 박씨 분이 만든 박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냥 만든 그분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그분이 누구씨, 누구씨라면 쪼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존경의 그분이 의미에서. 만든 예. 태극기 도안대로 만들었고 심지어 그 짝대기 비율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그때처럼 만든 거예요.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브릭스님은 진짜 섬세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나는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인제 '아이고 그런 것까지 또 고려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 네. 또 워낙 또 다솜님이 브릭스님을 또 좋아하시잖아. 브릭스님한테 다솜님은 또 어떠한 존재이신지. 솔직히 다솜님 덕분에 이 브랜드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죠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한 사랑인 것 같아. 특히 다솜님은 여러 사람들을 다 좋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다솜님도 좋아하지만은 브릭스 붙자만 나와도 그냥 막 응원해 주시는 이런 분위기를 나는 느끼거든. 그러게요. 뭐 정말 특별한 고맙죠. 두 진짜 분의 고맙죠. 인연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음. 아니 솔직히 그때 그 알라딘 부른 그때가 기 아. 시점에서 쭉 간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나야호 님이 중매쟁이가 되는 건가? 나연이 중매란 말이 소윤 소야오 그러니까 소면 나연이 두 분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네. 믿으니까. 예 예. 네. 아무튼 이것도 역시 또 추석 네. 기념으로서 다솜님하고 추석 같이 했구나. 보름달인데 제가 이걸 보고 딱 뜬 게 라라랜드 포스터였거든요. 또 연락해서 어. "라라랜드 찍자." 해서 딱 연락을 해서 진짜 이거 만드는데 몇 번 실패를 하다가 진짜 딱 오케이 컷이 딱 순간 포착해서 갖고 온 거예요, 라라랜드 느낌으로. 그러게요. 참 어쨌든 뭐 브릭스님 대학생이고 다솜님은 어쨌든 아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뭐 굳이 또 비교하자면 저랑 또 나야오 님하고 케미 버금갈 만큼 어쨌든 간에 다솜님하고 나야호 브릭스님 케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네. 음. 어. 맞다. 이 사진 옛날에 봤는데 이 사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인제 제가 이상훈님 개그맨 이상훈님이 사실 인제 제가 연예인 중에서 친구나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처음 친구가 생겼거든요. 근데 인제 오. 이분이 양주시에 자기 박물관이 있어요. 자기 전 소장품을 시한 박물관이고 음. 종종 플리마켓이었는데 제가 제 2회 플리마켓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음. 근데 제가 그때 책을 들고 와서 이상훈님께 전달해 드린 거고 그 음. 순간을 담은 겁니다.
이 배우 그렇구나. 이상님한테. 원래 이상우 님을 좋아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제 사실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된 것도 작년 코리아 브릭 파티 때 이제 라이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프렌드 얘기를 하면서 이프렌드 얘기를 좀 더 홍보를 했어요. 이상원 음. TV에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이프렌드 홍보하는 장면이 쪼금 짧게 나오건데 네. 그 이상훈 님이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미디어 자료를 취재하려고 이분이 이제 후니버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서 하시는데 그 이름이 거길 방문했고 이상훈 님 만난 거예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이프렌드에 좋아. 그죠? 진짜 영상 편지도 요청했는데 정말 흔쾌해 주셨고 음. 그래서 이상훈 님 네 정말 감사하죠. 자, 이상우 님도 이야기가 또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또 그 뒤에 배경에 항상 이면을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서 어쩌다 크리에이터가 보이거든요. 이 네. 책을 내고 난 뒤에 네. 브릭스 님한테 어쩌다 크리에이터라는 책이 그 전과 후가 쪼끔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사람마다 시각은 달라지죠. 저한테 약간 "나 어떻게 썼어." 이러면 딱 본인이 달라지는데 음. 인제 약간 제가 좀 근데 항상 아쉬웠던 게 뭔가 실질적인 게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중에 이제 호응님 그때 호응님이 저 인터뷰하는 거 듣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물어본 거죠. 제가 네. 그걸 받아서 저도 송파 신문에 당당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역시 저도 행동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영감 받아서 송파 신문에 미팅도 하고 이제 약간 학업일 때문에 약간 지연됐지만 또 서류도 보내줬고 인제 기다려 음. 봐야죠 어떻게 될지. 음.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우리가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신문사하고도 인터뷰도 하지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 마이크를 또 항상 이걸 잘 잊어요. 그래서 아 사운드를 저도 끄고 당시와 당한 적 많아요. 예. 예. 후원 설정 후원 누가 해 주셨지? 후원해 주신 분한테 대리사님이 대리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대리사님 네. 감사하고요. 후원 감사하고요. 이렇게 책을 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진짜 뭐 주위에서 칭찬, 격려, 응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였는데 브리스 님도 그런 유사한 체험을 해 보셨을 거고 한 네. 발 더 나아 가지고 어떻게 신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브리스 님한테 해준 이야기도 있지만은 네. 기회가 되면은 뭐 다른 분들 미드업에서도 그렇고 혹은 또 유튜브에 인터뷰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쪼끔 적극적으로 임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하면 들어요. 좋죠. 이제 음.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언론사부터 클리어를 한 다음에 인제 '나 언론사 해 봤다.' 이런 식으로 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뭐 꼭 어떤 게 순서는 있지 않고 내 시간만 허락되면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 가지고 되고 어떤 커리어가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근데 저는 좀 브루스님. 이런 식으로 버리겠다. 제일 윗단계 일을 깨 놓고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그건 그거 이제 버는 것 같아요. 방법론이니까. 네. 방법론이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겠다. 어쨌든 브루스님 제2 권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지금 집필을 하고는 있지만 방학 이후에 다시 재기할 거예요. 지금 집필하다가 이번 음. 학기 너무 할 게 많아서 예 뭐 한 10% 쓰고 멈춘 상태인데 어. 방학 때 또 써야죠. 2 권도 기획 다 이거 3 권까지 기획해서 3 부작을 기획을 했어요. 2 권 3 권은 대충 과제라도 잡혀 그래서 있는 거예요? 2 권은 좀 약간 딥다크한 얘기를 좀 담고 3 권은 인제 2 권에서 그걸 좀 수습하는 내용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흐름은 그렇게 잡았어요. 음. 아직 과제는 이제 2 편은 어쩌다 그랬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가 2 편의 과제가 되었고 어어. 3 권은 흐름만 정해 놓고 아직 그건 안 정해져 있어요. 음. 나는 요즘 저는 또 이런 것도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어느 새로운 어제도 사실은 홍천에서 캠핑하면서 새로운 분을 한분 만났는데 대기업에 인제 어 그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뭐 말만 하면은 그러니까 H사 그 건설사에 아 이래 다니시던 분이는데 상당히 인제 위에 이렇게 직급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셨고 그분이 솔캠이라고 그러죠. 혼자 가는 솔캠을 노지만 찾아다녀서 하는 것을 거의 한 젊었을 때부터 다니니까 한 40 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박. 경험을 가지셨고 또 우와. 최근에는 사진 취미가 있어서 이분이 음. 사진을 찍는 것이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데도 구도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쵸.
그 노지 캠핑을 다녔을 때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 심지어는 자연인을 만났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이야기해 주시던데 그런 거 그냥 좀 책으로 쓰면 너무 재밌겠다. 내가 일단 제1 독자가 될 테니까 "한번 써 봐라." 이랬더니만은 "아이 그거는 아닌데." 이래서 내가 옆에서 자꾸 자극 줄 테니까 한번 써 보시라고 이런 이야기인데 아 무슨 말을 진짜 하려고 딱 그 하냐면은 대화감이 그 얘기도 와. 근데 또 예 제가 자꾸 그 이렇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 쓰라고 자꾸 아 추천하는 근데 버릇이 제가 생기거든. 지금 책 쓸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걸 진작 알았었어요. 음. 아빠의 그 삼촌뻘인가?가 음. 출판사를 운영한다는데 이걸 진짜 알았으면 북극곰을 글로 연결했을 텐데 좀 아 아쉽네요 저는. 그렇겠네. 이거는 거기다가 미리 이거는 바닥이 약하게요 저도 아무래도. 미리 좀 이렇게 한 책의 중간 정도 썼을 때 네네. 미리 그 제안서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아무리 뭐 아버지를 거쳐서 추천을 받겠지만은 그러고 네. 책을 한 권 낸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비즈니스가 걸린 일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제안서를 잘 작성해 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안서를 파워포인트나 미리 캔버스로 작성하라. 그냥 글로 쓰지 말고 그렇게 제안서를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행하는 코나님, 드로우레님, 달걀마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지프릭스 님하고 같이 우리가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 사진만 보고도 이렇게 막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저는 나름대로 즐겁게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브릭스 님 어때요? 즐거우신가요?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대전에서 쌓인 에너지가 힐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도 한번 또 넘겨 보겠습니다. 예. 어이구 또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 사진을 주셨네. 요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아 요것도 누구를 맞다. 이거 맞다. 희훈 쌤도 보이고 그렇다 지금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이씨 내가 잘못 이맘님 제가 인디펜던트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잖아요. 혹시 네. 이맘때만 기억하세요? 그 성우진들 모아섰던 거? 예예예예예. 그때 성우분들 팬아트를 레고로 음. 만들고 음. 맨 오른쪽은 핀님이에요. 그래서 성우분들 이프에 레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그렇구나. 이맘때만 그 성우진들을. 옆에 피님이었고 옆에 내가 어 뭐야 희훈 쌤이라고 오해했던 분은 누구세요? 이분? 아 차 저분이 그 봉상월 역할 하신 분. 난 내가 그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 참여가 성우님이시구나. 네. 음. 아무튼 참 브릭스 님은 이 브랜드 안에서도 진짜 이 발이 넓다 해야 되나? 네 다양한 제가 분들하고도 또 교류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진짜 이건 이프한테 얻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전 몽둥이가 있습니다. 뭐 광선검이라고 하죠. 죄송한데 광고가 아니라 저는 그거 포인터라고 말했습니다. 포인터. 포인트. 그 음. 이 작가는 포인트라 그러고 그거를 또 아니 해석하는 자꾸 사람은 몽둥이를 광선검이라 그래요. 포인트로 말하면 자꾸 몽둥이라면 어떡합니까? 음. 이렇게 우리가 웃네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면 방문화 님이 키운셈입니다. 다들 왜 다들 몽둥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해리포터 제품 없어서 포인트 좀 안 보인 거예요. 어. 음. 이거 뭐예요? 메리지 브릭스 아예 글이 딱 요거는 새겨져 있네. 작년 연말에 음. 브릭코리아 컨벤션 출품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브릭 파티와 다른 브릭 컨벤션은 정말 규모가 더 크고 음. 그것도 있어요. 규모 더 크고 좀 음. 권위도 있고 레고 사회품 지원받으면서 하여튼 정말 대 좀 그냥 이제 레고인이랑 꿈의 무대예요 여기가. 여기에 전시하는 게. 그렇구나. 꿈의 무대일 정도로 그냥 코엑스에서 여신지 전시해도 스케일이 음. 달라요. 음. 그래서 아 거기에 인제 작가가 참여 작가가 딱 되어서 그럼 하는 이걸 거거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상징성 있는 건지 난 그걸 잘 요거는 이제 모르겠네요. 브릭스 측이 매년 인제 명찰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아. 명찰이랑 종이잖아요. 이런 브릭 조립 명찰을 매년 만드는데 또 하필 마침 작년이 10 주년이었어요. 음. 그니까 완전 힘을 쓴 거죠 이런 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네. 목걸이에 달려 있는 명찰이네 그러고 보니까. 명찰이에요. 브릭 명찰이고 음. 정말 약간 조심을 해야 돼요. 자칫하면 깨져 버립니다. 그때 불에가 돼 그래서 버리네. 뭔가 거기서 이제 손으로 다 보호하면서 다는 기억이 나네요. 이게 또 특이하구나. 네. 여기서 저도 일종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홍보 하나 할게요. 어
유튜버들 모임에 제가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또 소속돼 있는데 줄여서 크포라고 네. 하는데 예예. 올해 연말에 12월 30일, 31일, 1월 1 일까지 3 일간에 걸쳐서 미국의 비드콘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행사가 우와. 있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우와. 참석하는 그런 일종의 전시회인데 우리 한국에서 서울콘이라고 DDP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큰 행사를 하는데 음. 저희들도 당연히 거기서 어떤 역할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 오면은 그 유명 유튜버들도 일단 많이 만나고 이럴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오. 좋을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서울콘이라고 합니다. 12월 말에 연말에 행사를 할 거니까. 비트코인 지난주에 제가 그 좋죠. 안내를 받았어요. 열심히 홍보하라고. 그 그 이후에는 올 2023 북구콘이랑 또 겹치겠네요. 그런가요? 어떤 네. 뭐 겹치면 겹치는 대로 아무튼 그 행사도 서울시가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알리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될 거니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북구콘은 좋겠습니다. 손질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뭐 좀 갔다 올 수도 있겠네요. 음. 잠깐만. 방구남은 방구미 씨의 남동생입니다. 방구남은 방구미 씨의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죠? 캣 이것도 이제 이프엔터에서 한 건데 이프엔터 랑 현생 기획사랑 조인을 해 가지고 EDM DJ들이 실제 이프엔터 와서 활동 인터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프엔터 아티스트와 크루원들이 맡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분 인터뷰를 진행을 맡은 거예요. 음음.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사실 인제 이분이 정말 말을 청산유수급으로 잘하세요. 저보다 잘하세요. 그래요? 저는 사실 지금 날로 먹이다 싶을 정도로 편하게 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끝나고 그래서 이 진행을 한 덕분에 저도 이제 EDM에 대해서 거의 몰랐는데 저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EDM을 한번 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EDM을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약간 많이 오래 들으면 못 듣겠더라고요. 그 취향이 저는 네. EDM 하면 일단은 유명인 중에서 왜 박명수만 생각날까요? 박명수 님만 생각이 나네. 제 EDM 노래를 아예 안 듣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중간중간 쪼금씩 넣는 건 좋아하고 막 너무 그건 들으면 전 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그럼 클럽이 EDM과 관련해 가지고 대학 생활 중에서 클럽을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면 술도 안 먹죠. 일찍 네. 자야죠. 왜 네. 갑니까? 그러니까 EDM 그 음악을 안 좋아하지. 거기 간 사람들은 거기에 추억이나 뭐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더 EDM을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여기서 DJ들이 쫙 라인 있고 이 브랜드 유저 투표로 1 등에서 8 등까지는 실제 클럽에서 하는 거를 이프랜은 중계할 수 있고 이프렌터 분들은 또 프리패스 들어오게 해 줬어요. 근데 음. 아쉽지만 이분은 인제 그 순위 안에는 들지를 못하셨고요, 아쉽게도. 그러시 저도 일찍 자는 사람이니까 현장에 못 갔죠. 그 음. 치얼맨 님이 현장 중계하셨을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는 인제 클럽 조건 술도 안 먹죠, 춤도 안 추죠, 잠은 일찍 자야 되죠. 저는 그런 거 안 브릭스님하고 또 다른 만들었습니다. 맞아. 가장 문제는 9시 넘어서 는 자야 되는 사람인데 그 9시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클럽은 브릭스님의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기 들어가니까 정신 못 차릴걸요? 넘깁시다. 네. 김맹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나에게 이프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차원을 여는 문이다." 이렇게 또 브릭스님이 이야기를 예. 해 주셨는데 음 그래요. 이프 엔터 또 이야기도 있고. 예 이 이프 엔터 소속 아티스트로서 네. 활동을 하면서 네. 브릭스님이 뭔가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고 변화가 좀 많았나요? 많죠. 인제 이프엔트 소속 아티스트가 되면서 제 인지도랑 모든 판이 바뀌고 음. 또 이제 사실 이제 이 이프엔트에 들어간 다음부터 또 레고 프린스라는 별명도 생기면서 음. 약간 인제 거의 활동의 증폭제가 됐죠, 여기는. 음. 지금 이프 엔터 소속 아티스트가 몇 분이나 되시세요? 그게 공식적으로 뭐 집계가 된 이게 게 있나요? 정확한 숫자를 공백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40여 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모르겠네요. 약간 공개 이게 공개 왜 네. 하지 말았고 뭐 엔터에서 이야기하는 왜냐면 거예요? 너무 약간 이제 아무래도 좀 내부 비밀이 "세력을 있으니까. 과시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내부 비밀이 있으니깐요. 저는 그래서 이펜터 얘기를
이제 음. 공개된 거 말고는 약간 밖으로 완전 좀 꺼리는 면이 있죠. 혹시 그리고 내가 몰라서 볼 때는 모르 말실수 거기서 유출될까 봐. 노래하시는 분 아이고 오디오가 씹히네. 노래하시는 분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야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브리스 님도 노래하시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 다른 어떤 그렇죠. 파트들이 주로 있으세요? 그 아티스트 저는 중에는? 이제 오디션 기준 노래 있고 연기, 춤, 스타일리스트, 개그, 외국어, 비주얼 아티스트 이런 그 마술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음. 마술은 형기님이 그냥 독보적이신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시구나. 저는 비주얼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또 예 일단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이프렌테이터와 연기에 도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기? 연기를 도전했어요. 그때 데뷔 쇼케이스 어. 때 데뷔 어 쇼케이스 때 인제 제가 저희 팀이 뭐였냐면 저희 데뷔팀 제가 팀장 맡고 했을 때 저희 팀 구성이 비주얼 아티스트 둘에 개그 하나 있고 그리고 한 분이 약간 연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뭐냐면 "우리의 장군을 다 허물어 보자." 해서 음. 이거 장기에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외부 이제 띄울 영상 사진 만들어 주고 했는데 저희 모두 다 연기를 쪼금씩 했어요. "연기를 아니 허물어 보자." 이런 자 식으로. 그러면 자평을 한번 합시다. 브릭스 님은 스스로 연기를 해 보니까 '나는 연기에 소질이 있다.' 어떻게 전혀 생각해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신고님이 AI 연기라고 했지만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챗GPT 연기라고 챗GPT 연기? 그냥 레고 프린스와 AI라는 또 다른 키워드가 생겼네요. 음. 님 근데 뭐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서 막 이래 드라마를 이미지에 떠올리면서 '나 내가 진짜 연기자다.'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하면은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연기를 연기를 정말 도와주신 분 중에 홍두깨 님이라고 계신데 네네. 이분이 정말 빠르게 코칭해 주셔서 정말 3주 만에 그분 말에 따르면 그냥 읽는 수준에서 "감정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셨죠. 오. 3주 그러니까 계속 만에. 노력하면은 그런 레벨에 인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그때 그 정말 경계가 제가 있겠 이게 어떻게 해 버려요. 제가 그 학교 통학기에서 진이 길거든요. 걸어가면서 계속 읽으면서 막 연기 연습하고 그러면서 걸어왔어요. 가자 할리우드로 방문해. 할리우드 안 됩니다. 안 아니 됩니다. 박물함이면 발연기하는 역할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인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본인은 연기를 잘하는데 연기를 마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잘했다고 아니 진짜 교수님이 제일 칭찬해 연기 준다 잘하는 이게 고수가 연기 못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박 원장님 박수. 이 대단한 또 연기력을 가지고 언제 한번 그 진가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박물함님을 할리우드로 보내자. 아이고 참 네. 이건 뭐 브릭스님이 우주로 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레고계에서 미니 대회에서 내본 건데 음. 요거로 근데 인제 이 대회가 좀 말이 많았어요. 약간 파벌이 좀 약간 있어서 가지고 제가 입상은 못 했지만 음. 근데 인제 요거를 제가 낸 게 뭐냐면 사실 NFT를 할 때 제가 우주인 컨셉을 하다가 잠깐 연재를 중단했는데 약간 그 느낌을 계승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음. 이 작품을 만들 때 좀 네.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느끼는 에피소드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는 뮤지션이 이 부분을 정말 표현하려고 할 때 이런 음 점이 좀 많이 힘들었다.' 이게 조명도 조명인데 뒤에 미드전이 만든 건데 미드전이 약점을 발견했어요. 은근히 우주 테마에 약해요 얘가. 강할 줄 알았는데 약해요 오히려? 오히려 약해서 제가 몇 번을 돌리다못해 포토 자크 처리해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음. 그다음에 인제 배경 인제 조명 각도를 세워서 한 건데 인제 그 조명도 잘해야 되는 게 자칫 조명에 뭐 약간 비침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건데 그래서 조명 각도도 어려웠어요. 음. 음. 이 그렇게 맞아요. 브릭스님한테 항상 또 빛은 영원한 또 과제이기도 하죠. 그죠? 작품을 할 때. 빛의 빛이 방향이라든지 되고 양이라든지 그죠? 이제 조명을 지금 조명이랑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반사판 너무 하여튼 반사판까지 쓰기엔 얘가 너무 큰 거 작은 것 같고 그래서 반사판 없애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언제 저 사진 전문가 나혜원 님한테 그 빛에 대해서 좀 배우세요. 상세히.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전문가 나혜원 님은 그 부분을 그
브리스님이 직접 빛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봤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어마어마한 모를 때는 전문가세요. 안 물어보고요. 저는 약간 그냥 유튜브나 좀 봤지 그리고 지금 제가 제 각도냐면 왜냐면 유튜브에서 잘 안 보는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레고가 작잖아요. 이 음. 작은 환경 특화된 게 필요한데 작은 환경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이 자리에도 물어보고 있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연락해 물어보시라고. 네 그 생각 못 했네요. 예예. 방문화 님이 "영어를 짧아서 할리우드를 못 간다." 그러는데. 브릭스 님 "수지님 미덥 지원 갈게요 글로벌." 예 신고은니 네네. 님, MSG 님, 미스 지 님 미친님. 반갑습니다. 예.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명재 님도 오셔 가지고 후원까지 해 주셨네. 예. 지금은 브릭스 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작품과 막 이렇게 사진이 여러 가지가 섞여 음. 있네요. 예. 세인트 앤토니 오브 파듀아 스쿨? 아까 이게 이게 파도 학교인가요? 네 제 모교고요. 이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교 음. 이름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러니까 카톨릭 제사학교죠. 파도바라고 뭐 여기는 파듀아라고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식은 파도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인제 영어로 하시면 음. 세인트 애ントニ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학교네요. 그죠? 음. 카톨릭 학교고요. 아예 옆에 성당도 있어요. 아 가톨릭 학교구나. 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견성사 여기서 왔어요. 아 견성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이 여기서 이런 청년학교 됐고요. 여기에 학교를 가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네. 성경 공부를 좀 그 과목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캐나다, 미국 법상 교사가 되어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성경 시간이 아니라 종교 시간으로 과목 이름 다루고요. 네. 이 성경 얘기를 다룰 때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팩트만 전달해요. 이게 그래요? 뭐 무슬림이고 이게 된 것은 뭐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 팩트 위주로 전달해요. 적힌 내용 그대로. 안 그냥 그러면 법원 한마디로 걸리니까. 그 가톨릭의 역사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시키는 거네 그럼. 카톨릭 역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성경 속 인물 중에 역사적인 인물을 이 뭐 음. 이 입각해서 말할 수도 있고 성경에 적힌 대로 말할 수 있지만 확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시구나. 오케이. 접수. 음 다음 사진 한번 또 넘겨 볼까요? 음. 이건 뭐 이건 어항술래. 이제 미덥 때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 그 수조에다가 물 붓고 수조에 물 그 레고랑 다시마 좀 깔아 놓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찍은 거예요. 음.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가재가 몇 마리 들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근데 인제 이 수조샷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마지막에 부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다 어. 흐르는 점검 다 한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물에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딱 조립이 한 밑에는 제가 방식이. 이제 이제 수조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밑에 바닥 붙여 놨어요 미리. 음. 그다음에 인제 피규어랑 브릭 다 배치하고 쪼끔 해조 느낌 내게 다시마를 박았어요. 이제 엄마한테 음. 혼났어요 다시마 한 번 썼다고. 그다음에 아이 이제 그 뒤로 그 이제 정도 뭐 작품 활동 위해서 다시마 좀 썼다고 뭐 그. 다시마가요 엄마 알고 보니까 최고급 다시마였대요. 고급 다시마였대요. 그래서 어쨌건 인제 피규어 받고 물 붓은 다음에 하고 이 물을 부은 건 괜찮은데 인제 다 정리할 때 이거 일일이 분해해서 말려야 돼요 우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분해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다시는 수중차 안 하렵니다. 실제 물 부어서 하는 건요. 실제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냥 미덕 하나를 이걸로 했어요. 전체 하나를?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인제 막 그 국자로 물 부으면서 그냥 기포 만들어 내고 그랬거든요. 재밌었겠다. 재미있었는데 뒤처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걸 감수해야지 뭐. 그쵸. 이 요 또 가려진 얼굴은 네. 누구실까? 맨 가운데 게 저고요. 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직도 근무하고 계셨던 제 7 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어. 여성분은 제 졸업 동기인데 지금은 이 학교의 교사로 취직을 했어요. 오 그래요? 오. 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인제 그 선생님이 제가 운동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음. 선생님이 저를 만나러 하루 더 출근을 하신 거예요. 음음. 제가 방학식 다음 날에 갔거든요. 근데 오. 저를 위해서 하루 더 출근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금 금이한양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그러니까 브릭스 님이 그 큰 사람이 돼서 다시 인제 모교를 찾아간 금이한양을 한 사람인 거야. 네. 참 재밌는 거는 이 두 분이 깜짝 놀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키드라고 짜리몽땅해 가지고 저 그런 기억하다가 갑자기 길어진 척 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깜짝 놀라서 저를 "진짜 네가 걔 맞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네. 선생님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한국 잘 사는 얘기하다가 대뜸 물어보신 거예요. "기생충 봤냐?" 하니까 제가 "아이 기생충 안 봤다."고 하니까 한 말이 "야 너 한국인이어서 기생충 안 본 사람 어딨어. 너 숙제야. 기생충 보고 와." 이랬어요. 11년 만에 숙제를 받았는데 전 그 숙제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숙제를 안 했어? 숙제를 아 하셔야지." 기생충 볼 시간이 안 나네요. 그래, 영화 한 그래. 편 네 뭐 뭐 사람마다의 다 개인적인 취향은 또 그쵸. 다르니까. 브릭스 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맨날 다른 분한테 브릭스 님 이야기를 가끔 해요. 어떤 천재들이 나타내는 특성을 좀 많이 보여요, 브릭스 님한테. 어떤 한 곳에 아 몰입해 있고 그쪽만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참 브릭스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 발견해 가지고 브릭스님이 진짜 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조언도 해 주고 리드도 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저도 뒤 어쨌든 뭐 네. 항상 브리스님이 좋은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네. 사람입니다. 응원군 중에 한 네. 명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보시면요 지금 복장이 되게 이거 7월 찍은 복장이 이런 거 보세요. 보이세요? 7월 예. 한여름이고요. 근데 이런 복장이 왜 나왔냐면 이때 캐나다 이상 저온 때문에 여름이 아니었어요. 7 월인데 네. 특히 음 밴쿠버는요 그렇게 막 추운 동네는 아니에요. 겨울엔 서울보다 따뜻해요. 근데 7월 한건데 이상 저온이 온 바람에 지금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7월 그때가 한여름에. 기억하는 온도가 몇 도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거의 뭐 한 이 정도면 10도 11-2 이하로 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11-2 도까지 10도 아래까지는 모르겠고 11 이게 뭐 새벽에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간 춥죠. 시점엔 그럼 춥죠. 11에서 12 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최저가. 아무튼 이 그 환경 오염 그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기후 변화 이거 사실 좀 심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지난 그 같은 시점에 한국은 정말 역대급 폭염이었고요. 밴쿠버는 이상 저온이었던 거예요. 올해도 지금 지난 연휴 기간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계속 비가 왔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네. 비가 뭐 거의 제가 있던 홍천에서는 멈추지를 안 하고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200 밀리 이상 내렸다고 하던데 아이고. 이게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마가 오려면 아직도 한 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쵸.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길게 비가 온다는 게 뭐 비가 그동안 안 왔으니까 오는 것은 너무 음. 반가웠지만은 좀 '아 참 평이하지 않다.' 그쵸. 그러면서도 약간 올여름에 음. 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아니 작년 시기입니다. 여름이 제가 겪은 중에 가장 추운 여름이었던 게 캐나다 음. 이상 저온이었는데 돌아오니까 그 이제 아시죠? 폭우 엄청 쏟아지는 게 돌아온 다음이에요. 음. 여름이 정말 아니 제 인생에서는 추운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작년이. 음. 그렇군요. 네. 이 사진은 네. NFT에서 뭔가 성과가 있었던 사진 같은데 네. 맞나요? 제가 현재까지 유일한 판매 실적이고요. 음. 이게 팔렸어요. 그 0.0에서 이더리움 팔렸고 현재까지 음. 제 유일한 판매 실적입니다. 그래요. 0.014 이더리움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 지금은 제가 다 실물화폐로 바꿨습니다. 저는 약간 가상화폐가 들어오면 다 바꿔요, 실물화폐 바로. 그래요.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솔드된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NFT 작가가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큰 어쨌든 성과라고 네.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NFT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음. 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은 분명히 뭐 사라지지 않을 시장이니까 브릭스 기술이 좀 님은 나온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나름대로 굳건히 서는 어떤 그런 작가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어 놀이동산에 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어디지? 이거 뒤놀이서는 AI고요. 음. 이거 사실 제 글로벌 5월 글로벌 미디어 때 어린이날 특집으로 만든 사진이에요. 이제 이 음. 레고가 듀플로라는 건데 이거 듀플로 대상이 연령이 3 세에서 5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얘 두 개가 지금 20년 됐어요. 제가 그 나이 때 있었던 건데 그때 문제가 가지고 요게 지금 새로 나 지금도 이 두 개가 교환하고 요게 새로 계시는데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이 특집을 할 거면 얘네들 활용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 세고 놀이동산은 또 미드저니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때 선보였습니다. 이 브리스님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레고
그 작품 그다음에 이렇게 세세히 듣다 보니까 아 여기에도 스토리가 엄청나네요. 그쵸. 예사람이 넘길 부분이 아닌데. 특히 그것도 있어요. 미국에는요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네. 놀이동산이 어디 한 곳에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디즈니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동식 놀이동산이 많거든요. 음음. 그런 이제 페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지를 이제 만들으니까 음. 이제 아실지 모르지만 이제 제이 라빗이라고 이제 미국 인플루언서 분이 계신데 딱 보고 "아 추억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저한테. 음. 저도 갖고 있는 추억이라고요, 이 페어 같은 내용이면. 음. 왜냐면 미국에서 저번에 소도시 저번에 살았으니까. 홍콩 캠프에서 올란도 이야기할 때 얼른 아시는데 올란도 가 보셨어요? 나 아 시월드 당연히 이렇게 가 봤죠. 저 디즈니월드 4 개 테마파크를 다 가 봤습니다. 나는 그때 디즈니랜드는 못 가 보고 거기에 시월드를 갔었거든요. 저 시월드 거기 갔고 디즈니월드 다 갔고 어. 그때 유니버설은 제가 그때 인제 제가 어릴 때 겁도 많아 가지고 막 가기 싫다고 울고 가니까 안 갔고 대신 디즈니월드 갔죠. 그랬구나. 그런 네. 추억이 있었네요. 예. 네. 제가 겁이 좀 많아 가지고 지금도 많은데 그때 더 많아 가지고. 네. 이 작품 뭐 이제 이 작품은 이건 이름 뭐예요? 인제 이건 인제 얘가 캐릭터 그린 랜턴이라고 하는데 인제 이건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사실 인제 사진선 찾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프엔터 때 했던 공연 스크립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한 추억 팔레를 보고 있다가 그때 제가 그 그린 랜턴이라는 캐릭터 언급을 많이 했어요, 제 대사에도 음. 그렇고. 딱 생각이 들으니까 '아 그린 랜턴 다시 만들어 보자.' 싶었던 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약간 좀 이게 약간 이프엔터 추억팔이 하다 나온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음. 뭐 이제 잘 갖고 근데 있다가 또 이 딱 그린 랜턴에 저 그린 라이트는 LED로 직접 불을 넣은 거예요? 아니요. 편집한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편집입니다. 또 이 큰 공이 그 또 저렇게 전기공학까지 연구를 하나 나 이랬지. 아닙니다. 뒷배경은 인제 이 그랜턴이 설정상 오아라는 행성을 설정하는데 예. 오아 이미지를 구글에 갖고 와서 미드전에 돌린 거예요 또 오아처럼. 그랬구나. 자 타조 알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네. 타조알림 죽보입니다. 맞을 거예요. 타조알림 맞아요. 반갑습니다. 예. 다음 또 사진 한번 넘겨 볼까요? 오 이거는 또 약간 네 음산한데? 메두사. 네 메두사 이거 뒷배경도 이제 제가 이 신전이 요때인지 미년 초기라서 제가 사진 데이터 주는 거 몰라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그 음. 신전 하나 만들어 말해 놓은데 얘가 기깔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음. 신전 약간 좀 그냥 좀 폐허의 신전을 좀 만들어 주라고 했을 뿐이지 정말 제가 만들어 주니까 메두사가 딱 받기 좋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울려서 이런 했는데 작품들을 만들고 히트였어요. 날 때 배경이야 어차피 뭐 그래픽이니 그렇지만은 실제 네. 앞에 있는 레고 이렇게 실제 음. 실체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장식장이 있어요. 장식장이. 그것도 인제 꽤나 이렇게 이런 지금 내가 사진을 시간상 문제 때문에 계속 넘기고 있는데 이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 슈룹 아세요? 드라마 슈룹이 있잖아요. 네네. 슈룹 드라마 장면인데 이 여주 역할 하신 분이 제 친척이에요. 여주 역할 친척이니까 오빠로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게 데이트쳤고 특히 케이드라는 좋아하는 외국인들 많이 봤고 이제 어. 어쩌다가 인제 사촌 동생 걔한테까지 전달되니까 좋아해 하더라고요. 또 그런 또 아마 추억이 있는 그분은 걔는 작품이네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자기가 출연한 작품이 레고화로 될 줄은 생각 못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또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완전히 또 대스 근데 또 그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 어. 거기서 허락을 못 하는지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까실하네. 레인보우 그 친구가 걔가 레인컴 소속인데 저 BC한테 따지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이런 작품들.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37장 중에서 29 장째 보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지를 못하겠어요. 아까 이거 이게 뭐 아까 4등 맞은 그 사진입니다 아까. 막 이렇게 넘기면서 중간에 스톱해 가지고 이야깃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고양이 사진은 또 뭐야? 이거는? 이건 이제 낭량봉정님이 그려 주신 제 팬아트예요. 어 이게 이제 그래요? 고양이는 레고를 들고 있는 고양이가 된 약간 좀 느낌이 뭐냐면 내가 레고고 얘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양양봉장님이 정말 들어보 센스 있게 캐릭터 잘 그리셨어요. 오 캐릭터 너무 잘 그리시는데.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런 추억도 가지고 계시고. 이건 뭐야?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게 모아나의 모아나가 마우이의
칼인데 왜 레고가 이렇게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마우이의 그 칼도 상징이거든요. 특히 이제 어. 마우이는 칼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 칼이 어 있어야 힘을 쓰는 캐릭터라서 이게 칼이에요? 무슨 뭐 네 그러니까 바이스처럼 그 보이기도 약간 하고. 낫같이 생긴 칼을 원작에 지금 모아나 영화에서는 약간 좀 낫 같은 칼이 있죠. 어 근데 참 어. 왜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이해는 안 가지만 맞아 그렇다니까. 음. 모아나로 만들어진 거죠 뭐. 네. 토이그램 인도네시아 고지. 어 바로 며칠 전에 그저께 한 행사인데 아 그 이 맞아. 이거 토이진들이 팀을 끌고 오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정말 했지만 근데 참 이게 아직도 참 화가 나는 게 이날 이 프렌드가 역대급 렉이 있어서 아이고 원래 맨. 8 명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1 명은 개인 사정으로 못 왔어요. 7 음. 명 중에 근데 6 명이 렉을 진입 못한 거예요. 1 명도 있고 음. 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 프렌드가 아니 렉이 걸리니까 나는 어제 렉이 안 걸렸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무거운지 홍천 사실은 내가 좀 그 산 밑에 시골에 있었거든요. 옛날 네.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이제 폐쇄된 일종 별장으로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있었는데 아니 카톡은 되는데 이 브랜드 접속을 못 해 가지고 어제 진짜 클럽에서 아니 그것을 참여를 그 못 했는데 그저께 정말 싫었어요. 제가 진짜 아니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제가 이제 제 미업 끝나고 음. 혐세님 방에 들어왔는데 음. 혐세님 방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 씨 날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아까 그 작품이 이 슈룹에 네 있는 이 레고, 레고. 장면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네 그 위에 있는 그 여자 여배우가 제 친척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오예주요. 오혜주. 오예주. 오예주.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슈루브이는 이 제목은 들어봤는데 직접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저도 보지 않고 이 스틸커만 보고 만든 거예요.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평소 때 그 드라마 보는 거 안 좋아하죠. 아이 드라마도 영화고 히어로 아니면 안 봅니다. 히어로 아니면 안 봐. 아이고. 마블만 보는 거야? 가만 마블, DC 그 쪼끄만 스타워즈 정도? 예. 아 그거 이런 말고는 안 드라마도 봐요 한 저는. 번씩 보면서 인간미도 좀 느끼고 하십시오. 좀 인간미가 있는 드라마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저 너무 눈이 즐거운 걸 좋아해서. 너무 SF 세상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쵸. 예.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브리스님 우리 이렇게 네.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꽤 어이구, 흘렀어요. 어이구 그러네요. 예. 어떻게 시간 지나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즐겁게 1 시간 보냈죠. 네네. 그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저도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딱 브리스님 또 시간이 마침 허락되는 이 시간에 같이 즐겁게 수다 떨게 돼서 너무너무 네네. 즐거웠고요. 예. 같이 여러분들은 보니 어떠신지 좋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에요. 너무 여기 계신 분들 도시님, 죽부님, 타조알님, 소유비만 여러분들 계시는데 너무 브릭스님하고 나하고만의 우리들만의 그냥 수다가 아니었나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워낙 또 브릭스님이 미덥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특별히 우리 수다에 관련해 가지고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인제 마무리를 한번 해 봅시다. 요즘 이렇게 나오라 하면은 그 부분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인제 앉은 자리에서 찍는 것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신 브릭스님하고 1 시간 즐거우셨다면은 하트 한번 좀 날려 주실래요? 자 하나 둘 셋 하트. 네. 브릭스님은 개인적으로 1년 전에 브릭스님 출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오늘 저녁에 편집돼가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니까 네. 오늘 영상하고 비교해 보면요. 브릭스님이 어마어마하게 달변가가 됐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달려가 아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성장이 있어요. 나는 지금 사실은 계속 브릭스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브릭스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1 시간을 보냈거든요. 1년 음. 전에는 이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1년 전에 편집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이 한번 비교해 봐 가지고 '아 내가 1년 전하고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진짜 느껴보시라고. 유튜브 다처럼 틸에서 한 발 나오는 거듭 째고 나갔네요. 예예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1년 전에 브릭스님 영상이 있어요. 뭐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것 잠시 보시고 오늘 했던 거 편집돼 가지고 내일 올라가면은 이렇게 잠시 비교 영상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브릭스님은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고 어쨌든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그쵸. 나가서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야 될 그 아티스트니까 여러분들 네.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이런 성장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뭐 박수가 준비되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브릭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